네, 좀 전에 우리 꿀땡 배똥님이요. 노 대통령 말씀은 생각의 깊이에서 온 것입니다. 생각이 깊다는 건 평소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뜻이지요. 고민하고 고뇌하면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주 정말로 딱 와닿는 그런 또 해석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말하기 정말 앞으로 좀 더 생각해서 열심히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평하는 정정당당 언론보도, 정정보도 시간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김필상 변호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김 변호사님 왜 좋아할까요? 글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네, 사실 김필상 변호사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셨잖아요. 일단 저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좋은데 정말 그런 점에서 일단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똑똑하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왜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뭐 사실 근데 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참 어쨌든 앞으로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런 또 변호사님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왜 공부 잘한다는 말을 했냐면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많이들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중하고 소통하거나 이렇게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공부 잘한 게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윤석열 캠프에서 그 부인인 김건희 씨 네. 그리고 뭐 법조 선배라고 해야 되겠죠. 양재택 전 검사와의 그 동거서를 지금 열린 공감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점점 험악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열린 공감 TV의 취재진을 지금 형사 고발했죠. 캠프에서. 예.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4명을 지금 고발한 네. 상태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혐의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전개가 될지 좀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인터넷에 쉽게 얘기하면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양모 검사와의 관계 내용이 다 허위다. 허위인 거 알면서 올렸다. 네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알면서 올렸다는 게 중요한데 네. 허위인 거를 인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사실을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네. 주거 침입이 좀 독특한데 네. 주거 침입은 원래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집 같은 데를 그러니까 이제 점유하고 있는 집 같은 데를 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저기 주거 침입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 저기 취재진들이 그 양 검사의 묻힌 집에 들어갈 때 점을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짓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다. 만약에 이게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취재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으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걸 숨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전제를 해서 이게 거짓말하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통망법상 네. 이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되죠. 허위 사실에 네. 대한 고의가. 그런데 사실은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과연 입증이 될지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를 행한다는 거는 이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그런 건데 또 그게 인과관계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과연 입증이 될지 이 부분이 조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점을 보러 갔다 이런 말 안 하고 만약에 취재하러 왔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응했냐? 제가 보기엔 응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판례는 가정적 의사를 따집니다. 따지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네. 이제 부인하고의 불륜남이 들어가서 이제 집을 드나든 것이 문제가 됐는데 네. 부인의 허락은 받았지만 남편이 들어오는 걸 몰랐지만 남편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불륜남이 자기 집 들어오는 걸 반대했겠죠. 그런 가정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런 걸 따져서 이 경우에는 남편을 기준으로 봐서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정적 판례를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취재하러 왔으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제가 취재하러 왔고요.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취재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검사의 모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해서 얘기를 했다는 네네. 거예요. 그렇다면 양검사의 모친께서 이것이 취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주거 침입이 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평온 안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치는 것이 사실 주거 침입죄인데 그 집에서 주거하고 있는 그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정확히 지금 그분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하기가 좀 곤란하면 추정 같은 걸 해서 정황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요 얘기죠. 자, 그런데 윤 전 총장 캠프가 이제 법률팀을 엄청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다 꾸려놨어요. 네. 옛날 정관들이 그냥 쫙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옛날 처음에 나왔던 뭐 장모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하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다. 너무 적극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매체까지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이거 약간 네.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협박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윤 총장, 이제 윤 후보 쪽에서는 지금 사실 정책 검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특히 부인과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루머나 아니면 뭐 검증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나 이런 데 정체를 하고 오히려 좀 깎이는 듯한 모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제 대선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 받아쓰는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좀 최대한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더 일파만파 퍼지는 거를 좀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인 것 있는 같습니다. 거죠.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억울하면 고소해라 못하는 건 뭐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열린공감 TV 쪽에서 계속해서 네. 좀 말한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좀 그랬죠. 예, 우리가 소위 전문 용어로 깐죽거린다 이런 말 쓰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네. 과연 발을 들일까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결국 발을 들여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모욕이나 이런 거 갖고 엄청 많죠. 문제된 네. 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뭐 이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이렇게 뭐 고소 고발 같은 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역풍이 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윤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두려워해서 계속 보고만 있기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서로 저울질하다가 네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지금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금기를 스스로 깨트려 주니까 오히려 언론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예전에 그 김건희 씨가 소위 줄리설이 나왔을 때 그걸 사실 어떻게 언론에서 다루기가 좀 곤란해서 다들 좀 안타까워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하거나 뭐 네.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뉴스버스 우리 어제 이준용 기자랑 네. 인터뷰 했습니다마는 나와서 스스로 그냥 나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네. 그걸 보도하면서 오히려 이게 좀 재갈이 풀렸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동거설 사실 말하기 좀 그랬는데 고발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거를 고발했다는 걸 가지고서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특히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게 그럼요. 저도 관련 네. 사건들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언론 전체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쪽도 자기들 이런 그 직업 이런 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게 있어서 어느 한 매체가 이거를 물어서 전문적으로 다루면 거기에 대해서 막 다 덤비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상도덕 같은 것도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전부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매체들 전부가 다 덤빌 수도 있게 돼서 사실은 이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사실 저도 네네.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법률팀이 뭐 지금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검사장 출신들도 막 많이 있고요. 이제 소위 방구 좀 낀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당신들 말 조심해 하지 마.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이러면 사실 좀 겁이 나거든요. 저도 겁이 나는데 고소 고발 기소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이제 사실 많이 걸리는 게 지금 정통만법상 이제 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보도 윤리나 이런 것 절차 같은 걸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기자들은 제3자로 가서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해서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터뷰 기사고요. 네. 인터뷰 기사고 인터뷰에서 양 검사의 모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게 기본 포맷이어서 그렇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양 검사의 모친이 얘기한 것을 왜곡해서 뭐 다르게 받아 적었다 아니면 뭐 잘못 뭐 허위로 적었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취재, 인터뷰 취재를 그대로 옮기는 걸 기본으로 한 이런 보도들은 보통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아마 주거 침입을 같이 구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경험상 아마 여기 검사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근데 네. 주거 침입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가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주거의 평온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좀 애매해서 적어도 형사적 책임은 좀 묻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뭐 민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지금 열린공감 TV로에게 이제 윤 후보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거고요. 돈 문제 그렇죠. 때문은 그건 아니라고 아니다. 재갈 물리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겠죠. 아, 그러니까 열린공감 TV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피커들의 그렇죠. 재갈을 물리겠다. 예, 그런 것이죠. 아,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홍수미님이 이런 질문하시네요. 고소하면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은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더 밝혀져야 되는 건데 네.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실 그 허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경우에 그래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하면은 뭐 보통은 이제 사실적시로 보통 하지는 않고요. 네, 이게 허위사실로. 허위사실로 보통 고소를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소하면은 어찌되었던 그림이 이상하기 때문에 보통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고요.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건 실무상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돼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만약에 결론이 어쨌든 명예훼손은 맞다. 그런데 사실이더라. 이렇게 네. 나와버리면 웃겨지는 그렇죠. 예,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게 만약에 현재 수사권이 검찰에게 다 가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빨리빨리 고발 고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게 검찰 개혁 되면서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 명예훼손 같은 네. 경우에 특히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그 수사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윤 전 총장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수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뭐 적법 절차 원칙의 기둥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네. 공수처나 이런 것들이 그 수사기소 분리를 한 거라서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검찰총장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건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봐야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보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로에 있는 한 헌책방 중고서점에서 중고서점 이제 개점을 하면서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몇 년도에 누구, 몇 년도에 누구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는 뭐 윤 전 총장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차로 막 막아놓기도 하고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식으로 벽화를 그려가지고 사실은 모욕적 행위를 하고 네. 명예훼손하는 그런 행위 예. 이것도 사실은 처벌이 되겠습니까? 뭐 고소 고발을 하면 뭐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니까 뭐 이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 총장, 윤 후보가 직접 고소 고발을 하면 아마 수사는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이제 모욕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서 저는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줄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그 그림이 네.
맞다는 거가 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예훼손, 이게 모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견해인 거니까, 모욕적 견해인 거니까, 뭐 누구 무슨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거라서. 말하는 거는 줄리라는 게 김건희 씨다라는 등가가 성립이 돼야지만 사실 뭐 이게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헌책방의 벽화 자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두가 다 알거든요. 이제 사실 그 여부가 이제 특정 말씀하시는 게 이제 피해자의 특정, 이제 대상이 누군지 특정하는 문제인데, 네네. 특정이 사실은 이 정도면은 다 된다고 볼 수도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삼으면 삼을수록 또 이제 말 꺼낸 그렇죠. 사람들이 좀 안 좋겠죠. 이제 그건 법리적 문제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 궁금함이 있어서 이게 전문가에게 여쭤봐요. 뭐 왜 그러세요, 변호사께서? 네, 자, 아까 이제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대택 씨 계속해서 이제 그 김건희 씨 모친이나 김건희 씨와 이제 그 각을 세우고 있는 사업가 정대택 씨, 그리고 양 검사의 그 노모,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작은 할머니라고 이제 하는 이 세 명의 사실은 진술이 뭐 이 동거세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렇죠.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열린공감 TV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언론 취재는 사실 하고 실제 당사자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취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들이 취재하는 게 제3자한테 진술을 들어서 그걸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반대되는, 그러니까 취재하려고 하는 대상에 서로 반대 당사자에게 뭐 견해를 반론권 같은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내용들을 취합해서 충분히 그렇게 보도할 내용이 내리는 그런 보도 내용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와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다 일치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열린공감 TV가 언론 쪽에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일치해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것이 파고들어 맞다니 사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언론 쪽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양재택 전 검사 측에서는 그 모친 네. 이제 인터뷰하신 그분에 대해서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어요. 예. 이게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건 이제 사실 치매나 이게 어르신들의 진술이 문제되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법정 스킬인데, 이분이 좀 기억이 흐려지셨습니다. 또는 뭐 기억을 정확히 말씀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거를 좀 많이 가면은 치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양 검사의 모친께서 지금 윤 후보에게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니까 사실 이분이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힘드신 분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열린공감 TV 쪽에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 노모가 그 모친께서 치매 얘기가 나오니까 열린공감 TV 쪽에서 또 치매면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라고 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양검사 쪽에서 그래 하고는 공개를 한 거여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진술에 이렇게 신빙성을 흔든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전략으로는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가 네. 이제 방송하시는 그 뉴스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그렇게 개명 전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상황까지 다 알 수 있겠느냐. 아무리 치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전부 다 모르거나 전부 다 틀리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알고 있었거나 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먼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건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치매시고요, 또는 말씀하시기 어렵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사실 법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사람이 치매라고 치매 진단서 나왔으면 그러면 이 말은 무조건 안 믿어 이렇게 가진 않아요. 네. 이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신빙성 판단은 결국은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잖아요. 네네. 법관이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네. 내용들이 사실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과연 또 관련 수사기관이 이 말을, 그러니까 치매 진단서 하나를 가지고 이 노모의 말을 다 믿지 않을 것인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열린공감 TV의 취재 방식, 네. 취재 윤리 뭐 위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강진구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취재하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선 후보 검증 이 이름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부정적입니다. 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윤 후보의 개인적인 검증도 아니고요. 윤 후보 부인의 결혼 전 행적에 대한 검증이고 그 검증 내용이 다분히 좀 이렇게 사생활에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인사청문회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뭐 가족이나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검증이라는 게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장모 문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네. 장모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금전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네. 이게 나중에 만약 윤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측근 비리나 이런 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김건희 씨의 과거 남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선정적인 그런 보도라고 보기도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네. 윤 후보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사실 지금 네거티브 논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후보들의 정견이 어떤지,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논란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윤 후보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건 어떻고 기본적으로 좀 진보적인 분인가요? 아니면은 보수적인 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인의 과거에 대한 얘기만 계속 선정적인 얘기만 나와서 네네. 이게 지금 대선 이런 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왜곡시킨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취재 윤리나 아니면 언론으로서는 뭐 열린공감 TV가 무슨 뭐 연예 전문 뭐 채널 이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네. 예,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제 일각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양 변호사님의 모친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현재 그 김건희 씨가 뭐 살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그 아파트가 원래는 우리 아들 거다.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주려고 원래는 샀던 거다. 그런데 이제 다 뺏어갔다. 그래서 저게 원통하다. 뭐 이런 취지를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그 김건희 씨가 그 동안에 뭐 누구랑 동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그분 입장에서 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가족 간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모친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현재 김건희 씨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건 거의 대부분 남들한테 뺏은 거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또 검증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그 김건희 씨의 지금 이제 그 모친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양 검사의 부동산을 뺏어갔다라는 내용은 사실 좀 더 취재를 하고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왜냐하면 정황성 좀 말이 좀 안 돼요. 네네. 이게 지금 이거를 그 모친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모친께서 말씀하시는 게 양 검사가 이거를 사실상 소유했다.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좀 이상하고 네. 사실상 소유했는데 이거를 부동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걸 절차하기 위해서 이거를 김건희 씨한테 넘겼다는 건데 양 검사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법률 전문가잖아요. 네네.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넘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사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양 검사하고는 곧 깨졌으니까 그렇다면은 양 검사 쪽에서는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민법적 방법 그러니까 법률적 수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다 사실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들이고 등기부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등기부가 오늘 새벽에 뭐 이제 이거를 또 추가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 추가 나온 부분들도 지금 양 검사의 노모 말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만약 이것이 정말 새로운 재산 범죄에 대한 또는 새로운 재산적 그런 비리에 대한
폭로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한 다음에 취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별개로 터뜨리거나 별개로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정치 완전 코미디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먼저 그 줄 얘기를 꺼낸 거는 그 TV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고요. 그리고 치매 노모를 방관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점 보시던데 치매면은 어떻게 점을 보나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치매 초기에는 건망증 같아서 단기 기억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또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하여튼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후속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건 정말 짧게 지금 29분이라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열린공감 TV가 일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사실 방통위에서도 뭐 특별히 제재하는 게 없는데 네. 뭐 그 정도는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뭐 유튜브 채널의 수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제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일반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통망법상 무슨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어서 네네. 적용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김필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